암을 일으키는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암 환자에게 강력 추천하는 물은 무엇인가요? 비트는 보라색이 많이 있잖아요. 그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위를 이렇게 안정을 시켜주고 소화를 좋게 해주는 그런 거 작용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유전자 변이가 오게끔 하는 그런 그 사이클 중에 하나에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들어가기도 하고, 또 여기에 들어있는 보면은 안토시아닌 성분이 있어서 안토시아닌은 암을 일으키는 변이된 유전자를 조절하는 그런 작용이 있고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그 속에는 미네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네랄을 보충해야 될 때 제1번으로 제가 추천을 하는 게 비트거든요. 이제 비타민 C라든지 그 외에 지용성 비타민도 비트 속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비트는 우리가 생으로 먹기도 하고 또 익혀서 먹기도 하거든요. 되게 우리 환자분들 그거 많이 하는데 빨간이 해가지고 500cc 페트병에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많이 환자분들 마시는데, 그거는 녹즙식으로 만든 거예요. 한마디로 비트를 갈아가지고 짜면은 벌겋 물이 나와요. 그것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아니면 이것을 익혀가지고 내나 즙을 짜도 서로 장단점이 있습니다. 생으로 해서 갈아가지고 즙을 만드는 경우는 수용성 비타민이 함량이 높아집니다. 근데 이걸 익혀가지고서 즙을 내서 이렇게 물을 만들면 이때는 지용성 비타민이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용성 비타민도 항산화 작용이 있지만 지용성 비타민도 항산화 작용이 있을 분들은 면역을 높여주는 작용들, 이런 부분들은 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익혀서 만들거나 아니면 생으로 만들거나 어느 것도 다 추천할 만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면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먹어야 되는가? 사실 기준은 없어요. 기준은 없는데 제가 이제 쭉 이제 비트를 그래 먹어본 거는 하루에 한 반 개 정도? 되게 이제 크기가 이만하잖아요. 한 개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저는 반 개 정도 먹는 것을 추천하고, 근데 체격이 좀 있으신 분들은 뭐 한 개를 좀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딱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 양은 없습니다. 암 환자 식이요법 관리 어떻게 하면 지속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암 환자분들이 음식 습관을 바꾸는 게 참 어렵거든요. 우리가 음식 습관이라는 것은, 저도 이제 우리 환자분들한테 음식 습관을 바꾸라고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근데 태어날 때부터 몇십 년 동안에 형성되어 있는 이 맛을 바꾼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환자분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런 거예요. 내가 암에 걸려서 지금 음식을 다 바꿨어. 채식을 했는데 저 고기 한 번만 먹으면 안 될까요? 이 질문을 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내가 암에 걸렸기 때문에 음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부터 먹어왔던 습관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고기를 한번, 원장님이 절대 먹으면 안 된다 했는데 내가 고기 한번 먹으면 큰일 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하세요. 좀 한 번만 먹으면 어떠냐. 그래서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이런 말을 하죠. 그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먹으세요. 저는 이제 농담 삼아서 하지만 가능하면 안 먹는 게 좋다, 이런 뜻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근데 식습관을 고치려고 하면은 저는 어떤 진짜 목적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암에 대해서 정말 이겨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이거는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저 환자분들이 그 식습관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에 이제 이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 지금 암 치료하는 동안에 약을 먹잖아요. 약을 먹는데 쓰잖아요. 먹기 어렵고, 먹고 나면 막 속도 막 뒤집어지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거 왜 먹습니까? 왜 먹습니까? 그렇게 속 뒤집어지고 쓰고 하는 약을 왜 먹습니까? 환자가 치료하기 위해서 하는 거.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 음식이라는 게 우리가 음식하고 약하고 구분이라는 게 사실은 없습니다. 약은 우리가 눈에 띄는 빠른 효과를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음식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내 몸 안에서 아주 조금씩 나를 변화시키고, 또 어떨 경우에는 암을 키울 수도 있고 암을 줄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내가 먹고 있는 약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약이 암을 줄일 수 있는 음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본인들이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목적 의식이 없으면은 결과적으로는 어떤 유혹에 빠져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이 이런 걸 많이 봤어요. 어쩌다 한 번은 괜찮지 않느냐. 예, 어쩌다 한 번 괜찮아요. 그럼 어쩌다 두 번까지 괜찮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쩌다 한 번이 어쩌다 여러 번, 그 다음에 어쩌다가 다수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 환자분들이 어쩌다 한 번은 괜찮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계속 반복이 됐을 때가 문제예요. 그래서 가능한 한 내 입맛을 바꾸고 할 때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좀 적응을 해요. 적응할 때까지는 가능한 한 완전하게 바꾸는 게 좋겠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너무 여기에만 너무 경직돼 가지고 있게 되면 또 사는 맛이 없어요. 사는 의미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우리가 음식 좋아하는 분들은 나중에 보면은 어떤 자기 귀여우고 그런데 사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다 한 번은 할 수는 있지만 내가 어느 정도 적응될 때까지는 조금 스트릭트하게 하는 게 좋고, 그 다음부터 조금 하셔도 돼요. 근데 어쩌다 한 번 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너무 또 이렇게 어떤 분들은요 정말 너무 단호하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도 그렇게 썩 좋은 거 아니에요.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너무 단호하게 했을 때는 나는 내 혀는 지금 먹고 싶어요. 머릿속도 먹고 싶은데 내가 암이라는 것 때문에 내 이성이 억제를 하는 거죠. 절대 먹지 마. 절대 먹지 마. 그러면 내 머릿속에서는 어떤 게 돼요? 갈등이 일어나죠. 결과적으로 이 갈등은 스트레스가 돼요. 스트레스가 되면 오히려 면역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담 삼아서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으면 먹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100% 완벽하게 하려는 것은 암에는 안 좋습니다. 저는 우리 환자분들한테 90%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든지 그래요. 뭐든지. 우리가 암 환자분들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환자들이요. 소심한 분들이에요. 이게 책상 위에다가 뭘 놓더라도 각을 맞추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집안에를 들어가더라도 깔끔하지만 견디를 모여가고 본인이 청소를 다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이 조금만 허튼 짓을 해도 보기가 어려웁니다.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습니다. 오히려 생활 습관은 저는 좀 덜렁덜렁 하란 말을 해요. 그리고 좀 어지를 것도 좀 어지러 놓고 신경 안 쓰게. 정리를 너무 신경 쓰는 분들이 되게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치료하는 데 있어서 바람직을 못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음식 습관이라는 것은 처음에 몇십 년 동안 해왔던 습관을 고치기는 어렵지만 암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 목적 의식을 가지고 그것을 하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해요. 그렇지만 100%로 하란 말은 드리고 싶진 않아요.